원을 좌표평면을 개발한 사람이 데카르트거든요.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하늘의 별을 보다가 뭘 만들었다? 좌표평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데카르트 이전 시대에는 이렇게 했어요. 원을 어떻게 정리했냐면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들에 있는 점을 모아놓은 것이다. 모아놓은 것을 원이라고 했다. 이까지가 데카르트 이전이고, 데카르트가 좌표평면을 만들어서 그러면 한 점이 이렇게 A, B가 있고 어떤 P의 좌표가 X, Y가 있을 때 그러면 이 거리가 일정한 거를 원을 이렇게 꺼내면 이 거리들을 R이라고 했을 때 이 거리들이 다 R이 되는 것들을 다 모아면 모아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중앙을 O라고 하고 얘를 P라고 했을 때 실제로 원의 방정식은 이겁니다. OP의 길이가 전부 다 얼마인 거 모아놨다고? 다 얼마인 거 모아놨다고? 좌표평면상에서 R인 거 모아놨다. 이게 원방 그 자체예요. 선분의 길이가 R이다. 그러면 봐봐. 중심이 A, B고 이거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공식 우리 알죠? 바로 한번 가봅시다. 루트에 X 길이 빼고 Y 길이 빼요. 그게 뭘로서 똑같다? R로서 똑같다. 이게 원의 방정식인데 루트가 어때요? 보기 싫죠? 그래서 양변을 뭐 해놨다? 제곱해놨다. 그래서 양변을 이게 루트가 보기 싫어서 양변을 제곱해서 방식처럼 만들어 놓은 게 원의 방정식이에요. 이렇게 썼다. 그러면 딱 이렇게 나오면 중심은 몇 컴에? 반지름 얼마? R인 거야. 자, 납치 당하면 안 돼. 민성아, 그러면 내가 한번 써볼게. 딱 이렇게 나서. 그러면 중심의 좌표는 몇 컴에? 안 들린다. 중다 진짜. 자, 반지름은? 안 속네. 자, 이 제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를 뭐라고 인지해서? 2의 제곱이라고 인지해서 반지름 2라고 꺼내야 됩니다. 알죠? 주의점이.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하연이 중심의 좌표는 몇 컴은 몇 같아요? 반지름은? 그렇죠. 루트 씌워서 생각해야 돼요. I 제곱이 돼 있습니다. 원의 방정식이. 그래서 중심과 반지름 볼 줄 알겠어요? 그러면 봐봐. 이게 원의 방정식하고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밑에 원이.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이 원의 방정식은 그래서 이렇게 정의했다라는 거예요. 요게 의미가 OP의 길이가 R이다. 이렇게 정의해요. 특히 중심이 뭐가 되면 0,0이 되고 얘가 0 되고 얘가 0 되죠? 그러면 딱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원의 방정식입니다. 오케이, 따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밑에 게 뭐냐면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x-1의 전체 제곱 플러스 y-1의 전체 제곱은 예를 들어서 4가 자, 이게 원의 방정식이죠.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이게 나타내는 도형이 원이라는 지금 주장인데 이거 전개해 볼게요. 거꾸로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조금 다시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그러니까 연결 얼마 나와요? 됐어요? 이 식을 뭐 해놓은 꼬라지다? 전개를 하면 어떤 꼬라지로 바뀌어요? 요 꼴로 바뀌어요. 맞죠? 딱 저 꼬라지 x제곱 어떻게 마이너스 2구나 그거를 주장을 하면 되지. 선생님 마이너스 2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2 맞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개를 해놓으면 요 꼬라지가 되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선생님하고 약속합시다. 요게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게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주어진단 말이야.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의 길이를 우리는 구해야 되잖아. 한마디로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꼬라지로 고치는 게 좋다? 표준형으로 고치는 게 좋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고치는 연습을 뭐 해야 된다?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건 2차 함수의 최대치 수구할 때 우리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거 많이 해봤죠. 그걸 이용하는 거야.
자, 봐봐.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고치는 걸 다시 유도해 보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x끼리 완전 제곱이면 안 되고 y끼리 완전 제곱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x끼리 완전 제곱이면 안 되고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1 마이너스 1 바깥으로 빼고요. 마이너스 2는 원래 있었어요. 식이 변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 되고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y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 되고 요거 계산해서 넘겨요. 얼마 나와요? 자, 요렇게 주어지면 요렇게 고칠 수 있겠어요? 2차 함수 완전 제곱식 고치듯이 그대로 하면 돼요. 할 수 있겠죠? x 따로 y 따로. 이렇게 고치시면 얘 해석이 가능해졌죠. 중심의 좌표가 1,1이고 반지름이 얼마인? 2인 원이다. 이렇게. 따랐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까지 정리했으면 밑으로 일단 예제부터 한번 갖다 갑시다. 옆을 갑시다. 필수제 이런 거 나옵니다. 자, 항상 그림을 잘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꼭 좌표표면 올릴 필요 없어요.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놓고 중심이 몇 콤마 몇이래요? 중심이? 중심. 너무 원이 아니야. 알았어. 자, 머리카락 그리고 싶네. 자, 마이너스 4,3이고 얘가 뭘 지난대요? 1,0. 어딘가 있겠죠, 그렇지? 어딘가에 지난다는 것은 원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네. 그랬을 때 원의 방정식이 뭐예요? 자, 구성요소를 한번 봅시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구성요소를 잘 봐요. 원의 방정식을 적어내려면 뭐 알아야 되고 뭐 알아야 돼요? 중심 알고 반지름 알면 돼요. 그러면 중심은 이미 나와 있어요. 반지름이 너무 어렵네. 대신 구해줬으면 좋겠는데 하윤이가 어떻게 구하면 돼요? 반지름? 맞아요. 이게 반지름이죠. 그래서 반지름 바로 구하면 돼요. R은 얘 제곱에서 빼니까 5, 25 플러스 얼마? 3, 3은 9. 요거죠. 그래서 R이 루트 34예요. 근데 어차피 제곱꼴로 적을 거니까 이 원의 방정식은 x 더하기 9 항상 반대로 넣어야 돼요. 전체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은 요거 제곱하면 얼마예요? 34더라. 이렇게 구해내시면 돼요. 자, 문제 될 게 없죠? 들어갑니다. 우리 원에서 지름 알아요? 지름 알죠? 그렇지? 지름의 양 끝점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이 존재할 때 어떤 중심에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지름이라고 하죠. 그러면 지름의 양 끝점을 말하는 것은 얘와 얘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지름의 양 끝점을 말하는 건 얘와 얘를 말하는 거야. 그 두 점이 주어져 있어요. 자,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져 있을 때 원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러면 여기서 A라는 좌표가 0,3이고 B라는 좌표가 4,1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자, 그랬을 때 중심을 구하고 싶네.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중심. 크게 말해주면 되잖아. 안 들리는데. 나이스일까? 집에 가지 말까? 아무도 대답 안 하지. 이 상황이 맞아요. 반지름과 반지름이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 두 점의 중점의 좌표라는 거지. 지름의 양 끝을 주면 이 두 점의 중점의 좌표가 결론적으로 중심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중점을 구하는 방법 가르쳐줬잖아요. 두 개에서 평균이잖아요. 맞죠? 이 콤마 얘 두 개 평균은 2가 되는 거예요. 중심 바로 나오죠. 반지름도 모르겠는데? 너무 쉬워. 얘와 얘 사이 거리면 우리 좀 되죠. 그래서 반지름은 2의 제곱 1의 제곱 루트 5가 나와요. 맞죠? 그럼 원방 쓰면 되죠. x-2의 전체 제곱 더하기 y-2의 전체 제곱은 5더라. 항상 제곱해서 적어야 돼요. 알죠? 이런 식으로 적어놓으면 끝납니다. 문제 될 게 없죠? 지름이 양 끝이면
이 지름의 양 끝에 중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은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림 그려가면서 항상 원반은 무조건 그림이나 동그라미 그리고 시작해야 무조건.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자, 갑니다. 자, 중심의 정보가 좀 특이하게 줬는데 중심이 어느 위에 있대요? 직선 위에 정보. 얘는 앞에서부터 한 거야. 평면 잡을 때부터. 이런 루틴은 우리를 중심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A, B로 잡아야 될까요? A, 3A-5로 잡아야 될까요? 왜 작게 말하는 건데 도대체? A, 여기 있으니까 3A-5라고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중심을 직선 위의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동그라미가 있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풀지 마. 근데 분명히 알겠어. 계산 많아. 이렇게 풀지 말했어 분명히. 이렇게 풀면 혼나. 계산 많아. 자, 이렇게 해서 얘 중심을 한번 상황 항상 이해하면서 풀면 되잖아요. 어딘가에 있겠지 뭐 관심 없어 뭐 지른다. 이게 1,2 얘는 뭐 5,-2가 있겠죠 어딘가에. 그럼 우리는 중심을 구하면 끝이잖아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 거리와 이 거리는 어떻다? 같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용하는 거야. 알지? 그러면 이 거리와 이 반지름과 반지름은 같다니까 식을 한번 써보면 A-1의 전체 제곱 플러스 얘랑 얘 빼면 3A-7은 전체 제곱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면 얘와 얘 사이 거리 A-5의 전체 제곱 왜 안 나와? 더하기 3A 빼기 3의 전체의 제곱은 어떻다? 같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게 1차 방정식이 나와요. 뭐 나온다고? 1차 방정식. 그러면 A제곱 A제곱 나오죠? 9A제곱 9A제곱 나오죠? 없어진다라는 거야. 없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1차항 계수만 풀면 2A 더하기 1 1차항 계수만 풀면 마이너스 얼마예요? 마이너스? 와, 왜 이렇게 크냐? 참네. 자, 더하기 49. 네. 마이너스 20, 10에 20에 20에 마이너스 20에 더하기 25. 자, 얘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36이야. 3, 3, 9, 18이네. 마이너스 18 A 더하기 9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어떻게 되겠나? 10A 이 10A를 왜 저러지? 인정?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4A 더하기 50은 얘는 마이너스 28A 플러스 34더라. 자, 그래서 요거 넘어가면 얼마예요? 16. 얼마? 16에 얘 넘어가면 A는 1 나왔죠. 그러면 얘가 1, 얼마 되지? 마이너스 2가 있죠. 중심의 좌표 이렇게 봐. 반지름은 또 반지름 얼마 같아? 4 맞죠? 그래서 원막 쓰면 되겠죠. x-1의 전체 제곱 더하기 이렇게 안 나오지? y 더하기 2의 전체 제곱은 16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거지. 자, 그러니까 두 점 사이에 반지름은 같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정의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필수의 4번이에요. 자,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중심의 좌표가 얘고 반지름이 3일 때 A하고 B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형태를 해석 가능한 표준형으로 고치라는 문제야. 그렇죠? 그러면 바로 한번 볼까? 나중에 계산해야 돼요. 얘하고 딱 약 보면 뭐의 전체 제곱 되노? x-1의 전체 제곱 보여요. 그러니까 바로 할 수 있으면 바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더하기 얘하고 얘를 딱 보면 어떻게 되노? y 더하기 4의 전체 제곱 이렇게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거 제곱하면 뭐 나와요? 1 나오죠? 마이너스 1 딱 빼고 요거 제곱하면 뭐 나와요? 16 나오죠? 마이너스 16 빼고 이 뒤에 거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빨리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x-1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4의 전체 제곱은 넘어가요. 넘어가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되겠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렇게 정리했을 때 중심의 좌표를 꺼내봐요. 몇 코마에? 몇? 그렇지 1, 마이너스 4. 그럼 B가 얼마다? 마사다. 바로 알게 되는 거고. 반지름이 얼마니까? 3이니까 얘는 얼마가 돼야 돼요? 9가 돼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얘는 8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자, 문제 될 게 없습니다. 밑으로 갑니다. 자, 마찬가지. 자, 원이 되기 위한 조건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되게요. 완전 제곱식으로 고쳤을 때, 즉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으로 고쳤을 때, 요 오른쪽 값이, 그러니까 무조건 원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오른쪽 값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 이게 무슨 방정식이 되지? 오른쪽 값이 이렇게 만약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식을 계산했을 때. 이렇게 되면 이거는 마이너스 2는 i 제곱이 아니죠. 제곱해서 이렇게 안 나오죠. 얘는 원이 안 됩니다. 고쳤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이렇게 고쳤을 때 이 오른쪽 값이 바로 뭐가 돼야 반지름이 있어야 원이 돼요. 그래서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이게 양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저 반지름이 r 제곱이 이 r 제곱이죠. r 제곱이 형태를 정리했을 때 제가 양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거 하나만 풀면 끝이에요. 자, 바로 한번 가봅시다. 자, 얘 보니까 x-1 전체 제곱. 얘를 보니까 y 더하기 2 전체 제곱. 빼기 1 빼기 4 원래 k 더하기 1은 있었고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x-1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전체 제곱에 없어지고 넘어가니까 결론적으로 4-k가 되는 거예요. 요게 바로 뭐다? i 제곱이 돼야 되는데 반지름의 제곱이 돼야 되는데 얘가 음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얘가 뭐가 돼야 된다? 양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k가 양수가 돼야 되니 결론적으로 k는 뭐보다 작더라? 4보다 작더라가 정답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얘를 이 폼으로 고쳤을 때 오른쪽 식값이 양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그냥 끝나는 거지. 알겠죠? 그 다음 자, 이제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갑시다. 자, 계속 원만 구하는 거 연습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세 점이 뭔가 있겠지. 엉컹 낑낑 깡낑. 오케이. 그래서 요게 0,0, 2,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1 이렇게 주어졌을 때 원의 방정식이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구하는 방법은 이미 알고 있어요. 바로 뭐예요? 첫 번째 방법 이미 평면 좌표 때 배웠어요. 중심 좌표 구하는 거. 이 삼각형의 뭐예요? 이거 예시. 벌써 알고 있는 거죠. 얘를 뭐로 잡았어요? 그래갖고 A, B로 잡아가지고 요 거리와 요 거리와 요 거리는 어떻다? 같다. 이렇게 해서 연립해서 풀었던 거 기억나요? 그 방법 말고 갑니다. 이미 하나는 알고 있으니까. 그거 말고. 자, 두 번째 방법. 외심을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 이게 이거와 이거는 같다는 거 우리가 해봤으니까 그거. 오케이. 그냥 안 되네. 이거 왜 이렇지? 자, 그러면 이거 말고 우리 원방의 일반형을 알아요. 점 3개가 주어졌으니까 원방의 일반형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적을 수 있거든요. 맞죠? 얘는 항상 이렇게 나오고 전개했을 때 얘만 미정계수거든요. 원방을 구하면. 그러면 a, b, c만 결정하면 원방이 구해진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따랐어요. 그래서 일반형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일반형을 적어놓고 얘 대입하면 뭐한다? 성립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형의 방정식에. 그러면 그대로 대입해주면 0,0 대입해봅시다. 0,0,0,0 C는 0이다. 바로 끝났죠? C는 0이다 나왔고 2,2를 대입합시다. 2,2를 대입하면 4 더하기 4 더하기 4 2a 더하기 2b는 0이다. C는 왜 날라갔습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6을 대입하면 4 더하기 36 마이너스 2a 더하기 6b가 되겠네요. 얘는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얘를 연립해서 구할 수 있다는 느낌 알겠어요? 2a 더하기 2b는 마이너스 8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더하기 6b는 마이너스 40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를 더하면 8b가 되고 마이너스 32다. 마이너스 48 되겠네요. 그럼 b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6 나오죠? 맞죠? b는 마이너스 6 나오고 마이너스 6 나온 걸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a 더하기 b가 저기가 마이너스 4였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넘어가니까 a 얼마 나와요? 2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이거 여기 같은 A가 아닙니다. 알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식이 어떻게 정리돼요? 한번 쭉 써본다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6y는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써도 그냥 답입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자 제곱하면 마 1, 제곱하면 얼마 나와요? 마 9 나오죠? 그렇지? 그래서 이걸 넘어간다고 생각해서 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은 얼마다? 20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얘는 저렇게 나왔어요. 맞죠? 이렇게 나와. 그럼 외심 좌표를 구해라 나오면 이걸 구해서 중심 좌표는 이제 축을 구하는 방법 똑같지? 그럼 외심 좌표는 마이너스 1,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놓고 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외심 원방 자체를 구할 수 있다고 이제 원의 방정식.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7번 한번 갈게요. 자, 여기서 바로 정리할게요. X축 또는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에요.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자, X축에 접하는 원부터 정리해 볼게요. X축에 접하는 원. 자, 그러면 좌표축을 넣어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중심은 A, B로 고정시킬게요. 중심은 미지수로 A, B일 때 X축에 접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A, B는 뭐 대소관계가 없을 거니까 자, A, B를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X축에 접하려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야 돼요. 또는 뭐 X축에 만나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겠죠. 맞지? 여기에 A, B일 수도 있겠죠. 좌표는 뭐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 한번 봅시다. 얘가 A, B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반지름만 한번 봐봐요. 좌표와 반지름의 관계를 한번 봐봐요. 접했다. 그러면 반지름이 이 길인 거 알겠나? 이 길인 거 알겠어? 이 길이잖아. 어떤 거가 관련돼 있어? 맞아요. 오, 가로 세로 볼 줄 아나요? 훌륭합니다. 생각보다 못 보는 친구들 많아요. 그래서 요게 A면 요 길이잖아. 반지름이. 맞지? 그래서 둘 중에 X축에 접할 때는 반지름이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중심의 Y좌표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면 X축에 접하면 이 밑에 있을 수도 있겠죠. 맞죠?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몇 콤마에 내 마음대로 1, 마이너스 3이라 해봅시다. 맞죠? 그럼 이 반지름을 마3이라 해야 될까요? 3이라 해야 될까요? 3이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Y좌표 값에 뭐라고 정의하면 될까요? 절대값이에요. 맞아요. X축에 접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중심의 좌표가 A, B일 때 Y좌표랑 관련되어 있거든요. Y좌표랑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 반지름이 뭐라고 약속하면 된다? 절대값 B다. 이렇게 정의하면 돼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면 X축에 접하는 원은 중심의 좌표는 A, B고 반지름을 뭐라고 잡아낼 수 있다? Y좌표 값으로 잡아낼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대로 써본다면 x-a의 전체 제곱 플러스 y-b의 전체 제곱은 절대값 b의 제곱이다. 그게 b의 제곱으로 잡아낼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이게 바로 뭐다? 중심이 a, b고 바로 뭐에 접하는 원? x축에 접하는 원. 이게 개념이에요. x축에 접하는 원. 이렇게 잡아낼 수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거꾸로 뭐에 접할 수 있어요? Y축에 접할 수 있겠죠? 그럼 Y축에 접하는 거는 X축, Y축 기준으로 이번에 쭉 이렇게 한번 그려준다면 요 점을 그냥 내 맘대로 2,3을 해봅시다. 이렇게 잡았대. 그러면 반지름이 얼마인 것 같아요? 인정 보여. 그래서 요게
3이니까 반지름은 결론적으로 이 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x좌표가 걸려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중심이 a, b고 y축에 접하. y축에 접한다. 왜 이렇게 안 나오지? y축에 접한다. 이렇게 나오면 반지름이 결론적으로 절대값 a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얘는 절대값 b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참 끊기네. 이렇게 두 가지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x축에 접한다. 그림을 그려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알죠? 자, 이렇게 그림 그려서 한번 이해해보면 됩니다. 그럼 문제 한번 가볼까요? 중심이 자, 이거 잘 들어. 이 원을 구하는 게 아니야. 애들 착각하더라. 원의 이 원과 중심이 같다라고 했지. 이 원을 표준이 고치면 안 됩니다. 알죠? 이 원과 중심이 같았어요. 그럼 이 원의 중심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안 고쳐도 알잖아. 어떤 완전적 곱식인지. 그러면 이 1번의 중심의 좌표를 우리 민성이가 구해줄 거예요. x 좌표는 오 보이네 이제. y 좌표는 아 잘했어요. 얘 보고 바로 중심 꺼내면 돼요. 맞죠? 반지름은 뭐에 접하니까 x축에 접하니까 다시 한 번 더 그려본다면 5, 마이너스 2 x축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맞죠?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인 것 같아요? 2죠. 맞죠? 그래서 이 원이 R이 2가 되네. 인마의 절대값 이렇게 되겠지. R이잖아요. 대놓고 요 길이와 같으니까. 자, 그래서 이마가 x-5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전체 제곱은 얼마더라? 4더라. 이렇게 정리하면 끝이. 하시겠죠? 자, 그 다음 밑에 거. 두 점 얘와 얘를 지나고 뭐 하는 원? y축에 접하는 원을 구해냈어요. 자, 한번 우리 기하적 상황 한번 볼까요? 1,0 여기 잡을게요. 그 다음에 2,-1은 여기 잡을게요. 자, 이렇게 잡아냈을 때 뭐 구해래요? y축에 접하는 원 구해야죠.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 지나면서 y축에 접하게 하나 그러면 맞아요? 잘 그렸는데?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면서 y축에 접하는 거 선생님 그린 거 잘 봐요. 대충 그림만 그려도 중심 나와. 이렇게 두 개 나옵니다. y축에 접하는 원이 여기에 접하는 원 하나 나오고요. 여기 접하는 원 하나 나와요.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 y축에 접하는 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중심의 좌표를 우리 a,b로 약속하잖아요. 그럼 반지름은 누구 좌표와 같다? x 좌표. 그러니까 r이 결론적으로 절대값 a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x 좌표가 같은 거. 그래서 y축에 접하는 원은 그렇게 이거는 근데 그림 그리니까 좀 나오는 형태니까 두 점을 지나는 게 이렇게밖에 안 그려지거든요. 내 생각에 일단은 1,-1이 하나 있어요. 반지름 1인 거. 맞을걸? x-1의 전체 제곱 벌써 그림 그리니까 하나 나와서 맞을걸? 맞죠? 하나 구했네? 맞죠? 그림 그리니까 하나 나왔네.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할 것인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중심이 y 좌표에 구하니까 x-a의 전체 제곱 플러스 y-b의 전체 제곱은 반지름을 뭘로 잡을 수 있다? a의 제곱이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이렇게 잡으면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나고 1,0을 지나고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난다? 2,-1을 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여기다 대입하고 대입해서 연립해라는 게 임마 밑에 홍수 비행기 풀이고 뭐라고? 이게 대입해라는 게 홍수 비행기 풀이고 그렇게 푸지 말고 그럼 또 계산 많거든요. 또 2차식과 2차식 연립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지 말고 잘 봐. 그러니까 얘 보면 이제 반지름이
알죠?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그냥 요것도 맞아요. 중심의 좌표를 A, B로 잡는 건 맞아. 그럼 얘와 얘 사이 거리와 얘와 얘 사이 거리가 뭘로서 똑같다? 반지름으로서 똑같다. 이렇게 가야 돼요. 다시. 요 중심에서 요 반지름이잖아. 그래서 중심의 좌표를 A, B로 잡아서 이 원위의 점이니까 얘와 얘 사이 거리와 얘와 얘 사이 거리와 그 거리가 뭘로서 똑같다? 반지름으로서 똑같다고. 다시. 자, 얘와 얘 사이 거리와 얘와 얘 사이 거리가 이 두 점 지금 이렇게 줬잖아. 얘와 얘 사이 거리와 얘와 얘 거리가 뭘로서 똑같다고? 반지름으로서 똑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된다고요. 요거 대입하면 되게 어렵거든요. 뭐 빼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풀지 말고 얘와 얘 사이 거리 어떻게 구해요? A-1의 전체 제곱은 B의 제곱. 맞죠? 얘와 얘 사이 거리 어떻게 구해요? A-2의 전체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이 같다. 뭘로서 똑같다고? 전부 다 반지름이 뭐예요? A 제곱이더라. 이렇게 갖고 오면 어쨌든 똑같거든요. 그래서 A-1의 전체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A 제곱이고 이걸 두 번 쓰자고. 그 다음에 A-2의 전체 제곱. 이게 연립 조금 어려우면 잘 봐요. 이렇게 딱 써요. 얘 같다, 얘 같다. 이렇게 갖고 와서 이걸 일단 변변끼리 빼야 돼요. 여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변변끼리 빼면 계산 한번 해봅시다. 얘는 그냥 오른쪽 식은 0이 돼요. 맞죠? 왼쪽 식은 A제곱, A제곱 날라가고 마이너스 2A하고 마이너스 4A를 빼요. 얼마 나와요? 맞죠? 그 다음에 1 나오고 4 나와요. 빼면 할 수 있겠죠? B제곱, B제곱 날아가요. 그 다음에 얘 2B 나오죠? 얘하고 얘 빼면 마이너스 2B 나오죠? 그 다음에 얘는 없고 얘는 다음 1 나오죠? 마이너스 1 나오죠? B 1차식이 나와요. 그러면 얘는 2A-2B 빼기 4는 0이다 해놓고 자 연립 특이하니까 잘 봐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서 A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서 아직 안 나왔어요. 좌표가.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결과를 둘 중에 이 1번씩과 몇 번씩? 2번씩 아무 때나 한 군데 집어넣어야 돼요. 자 1번에 넣을까 2번에 넣을까? 1번에 넣자고. 그래서 1번에 집어넣으면 여기다 1번에 집어넣으면 얘는 B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여기 그대로 집어넣었어요. 얘는 B의 제곱이고요. 얘는 B 더하기 2의 전체 제곱이 돼요. 그럼 이제 이게 B에 대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다. 그러면 B의 제곱 더하기 2B 더하기 1은 B의 제곱 4B 플러스 4 이렇게 나와요. 그럼 B 제곱 하나 날려주시고 넘어가시면 B의 제곱 마이너스 2B 빼기 3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1, 3 인수분해 됩니다. 인수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붙이면 B가 뭐가 나오지? B가 3 하나 나오고 B가 마이너스 1이 하나 나오죠. 거기에 해당하는 A를 구하면 얘는 집어넣으면 되겠죠. 5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A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1 하나 나오죠. 따라오겠지? 자, 한번 연립이 좀 특이합니다. 연립이 특이하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중심의 좌표가 됩니다. 그럼 원방 두 개 적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x-5의 전체 제곱 y-3의 전체 제곱은 얼마나? 요게 반지름이었어요. 얼마? 20. 자, 요게 반지름이었어요. x-1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은 1이다. 이렇게 원방 두 개 구해내시면 됩니다. 자, 연립의 계산이 좀 많으니까 이 문제를 좀 정리 잘 하시고요. 그래서 숙제는 여기 73쪽까지 원방 구하는 것까지만 한번 정리해서 가져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연습 거죠.